출근길 지하철에서 QLD TQQQ 차트부터 켜는 분들 많으시죠? 어젯밤엔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에 한번 깨서 또 확인하고 아침엔 심장이 먼저 출근합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물가는 내 월급을 비웃듯이 오르고 주변은 다들 돈 번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기분. 그 감정이 사람을 제일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 조급함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오늘 뭐 사야 하냐는 검색으로 이어지고 누가 좋다더라, 테마가 뜬다더라, 지금 들어가야 한다더라 이런 말에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직장인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가족 챙기고 잠깐 남는 시간에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실패가 생깁니다.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활 구조상 지속이 안 되는 방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확 바꿔야 합니다. 직장인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똑똑함이 아니라 반복 가능성입니다. 내가 바쁜 날에도 할 수 있는가? 멘탈이 흔들리는 날에도 할 수 있는가? 월급날이 오면 자동으로 굴러가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인덱스와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별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는 누가 이기냐? 내가 매일 쓰는 제품이라서 확신이 있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거라서 이 산업이 뜬다. 이 세 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잘만 하면 큰 성과가 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사업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경쟁사가 뭘로 공격하는지 알아야 하고 실적이 흔들릴 때도 버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은 그 근거를 매번 업데이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 번째로 도망갑니다. 거시 흐름을 맞추면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세상 이야기로 투자하면 생각보다 자주 틀립니다. 흐름이 맞아도 종목이 틀리고 종목이 맞아도 타이밍이 틀리고 타이밍이 맞아도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길은 이겁니다. 내가 분석으로 싸우지 말고 구조로 싸우는 겁니다. 즉, 미국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고 그 안에서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QLD와 TQQQ가 등장합니다. 왜냐면 직장인들이 꿈꾸는 게 딱 하나거든요. 오래 들고 갈 건데 속도도 좀 내고 싶다. 그런데 무작정 개별 주식으로 속도를 내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스닥 전체를 담대 레버리지로 속도를 당기는 선택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QLD와 TQQQ는 빠르게 갈 수 있는 차이 아니라 흔들림을 크게 받는 차이입니다. 수익의 크기만 보는 순간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이 두 종목은 매일 수익률을 증폭시키는 구조라서 오를 때는 빠르지만 내릴 때는 훨씬 더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숫자보다 잠을 깨웁니다. 잠을 깨우는 투자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종목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운용 규칙을 먼저 만드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규칙을 아주 현실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기준으로요. 먼저 돈의 역할부터 분리하셔야 합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투자금. 이걸 섞는 순간 투자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됩니다. 투자금은 흔들려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돈이어야 합니다. 이걸 지키면 첫 번째 장점이 생깁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팔 이유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 장점은 더 큽니다. 하락이 공포가 아니라 기회로 바뀝니다. 그 다음은 투자 구조입니다. 저는 직장인에게 한 가지 구조를 권합니다. 코어와 부스터. 코어는 흔들려도 계속 가는 엔진이고 부스터는 속도는 4대의 규칙이 있는 장치입니다. 코어는 SP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인덱스가 맞습니다. 부스터가 QLD나 TQQQ입니다. 이렇게 나누면 머리가 편해집니다. 코어는 월급날 자동 매수, 부스터는 규칙에 따라 분할 매수. 이 정도로 단순해집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QLD와 TQQQ 중에 뭐가 더 좋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자면서 갈 수 있느냐입니다. 잠이 깨면 TQQQ 비중이 과한 겁니다. 억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률이 실력입니다. TQQQ는 300, QLD는 200. 이 숫자 차이보다 중요한 건 하락장에서 체감되는 공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가 커질수록 사람은 원칙을 버립니다. 원칙이 깨지면 그 다음은 매번 똑같습니다. 저점에서 팔고 다시 오를 때 따라 들어갑니다. 시장은 계단으로 올라가도 내 계좌는 엘리베이터로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비중을 잡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지만 초보 직장인에게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TQQQ가 주력이 되면 멘탈이 계좌보다 먼저 청산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코어를 크게, 부스터를 작게. 코어는 나를 붙잡아주는 안전벨트고 부스터는 속도계입니다. 안전벨트 없이 속도계만 보는 운전은 사고납니다. 이제 매수 규칙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망합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는 한 방에 사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거든요. 올라갈 것 같을 때 한 번에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한 번에 사면
한 번에 흔들립니다. 흔들리면 손이 나갑니다. 그래서 분할이 무조건입니다. 분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단순한 방식은 월급날 기준 고정 분할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이 들어오면 코어는 자동으로 매수하고 QLD나 TQQQ는 4번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로, 두 번째는 조금 내려오면, 세 번째는 더 내려오면, 네 번째는 급락이 오면. 이 방식의 장점은 예측을 버린다는 겁니다. 예측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하면 계속합니다. 계속하면 통계가 내 편이 됩니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시면 기준선을 하나 두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딱 한 줄만 보셔도 됩니다. 나스닥 100의 20일 이동평균선, 이걸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기본만, 아래로 내려오면 부스터 분할을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왜 나스닥 100 기준이냐? QLD와 TQQQ는 나스닥 100을 따라가니까요. 레버리지 차트를 기준으로 잡으면 변동이 커서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준은 본주에 두고 실행은 레버리지로 하는 겁니다. 이 원리 하나만 잡아도 직장인 투자 난이도가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매도 규칙도 있어야 합니다. 매수만 규칙이고 매도는 감정이면 언젠가 망가집니다. 특히 QLD, TQQQ는 올라갈 때 욕심이 더 커집니다. 더 갈 것 같고 내 인생이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익절을 못합니다. 그러다 한 번에 꺾이면 그동안 쌓은 수익이 며칠 만에 사라집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도는 아주 단순하게 정해두셔야 합니다. 전고점 근처에 오면 일부를 정리한다. 또는 일정 수익이 나면 일부를 코어로 옮긴다. 이 방식이 좋습니다. 일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전량 매도는 직장인에게 독입니다. 전량을 팔면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파는 겁니다. 일부만 팔면 마음이 편해지고 시장을 쫓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센스 있는 운용이 하나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의 일부를 코어로 옮기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시간이 갈수록 계좌가 안정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레버리지의 흔들림이 크지만 몇 번의 사이클을 지나면 코어의 무게가 커지고 그래서 같은 하락이 와도 덜 아픕니다. 덜 아프면 더 오래 갑니다. 더 오래 가면 복리가 일합니다. 이제 가장 무서운 구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폭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락을 상상만 하고 규칙을 안 만듭니다. 그런데 폭락은 언젠가 옵니다. 정확한 날짜만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폭락은 상상이 아니라 체감입니다. 내 계좌가 하루에 큰 폭으로 흔들립니다. 그날의 뉴스는 항상 무섭고 댓글은 항상 잔인합니다. 레버리지는 도박이다. 결국 망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정신력이 아닙니다. 정신력으로 버티는 건 오래 못 갑니다. 필요한 건 종이에 적어둔 규칙입니다. 떨어지면 산, 더 떨어지면 더 산다. 단,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이게 전부입니다. 폭락장에서 가장 큰 실수는 이겁니다. 하락을 막으려고 급하게 움직이는 것, 레버리지라서 더 불안하니까 손절을 하고 다시 안정적인 걸로 옮기고 마음이 편해진 다음에 시장이 회복하면 다시 들어가는 것,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큰 하락은 다 맞고 큰 상승은 놓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더더욱 사기 전에 하락을 막는 시나리오를 정해둬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면 추가 매수, 어느 정도 하락이면 현금 유지, 어느 정도 하락이면 코어만 매수, 이 선을 미리 정하면 폭락이 왔을 때 오히려 할 일이 생깁니다. 할 일이 생기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많이들 또 묻습니다. 레버리지는 오래 들고 가면 손해라던데요. 여기에 대한 답도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매일 리셋되는 구조라서 횡보와 급락이 길어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장기 우상향 구간에서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계좌의 운용 방식입니다. 전 재산을 레버리지에 올인하면 그 구조의 단점을 그대로 맞습니다. 반대로 코어가 있고 분할 규칙이 있고 일부 이익을 코어로 옮기는 규칙이 있으면 그 단점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지속이 되면 장기 구간에서 이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투자할 돈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코어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나스닥 100이나 SP500 같은 인덱스로요. 그 다음 남는 투자금 중 일부를 QLD, TQQQ로 배정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4번으로 나눠서 조건에 따라 들어갑니다. 조건은 아주 단순하게 시장이 강하면 1회, 조정이 오면 2회, 큰 조정이면 3회, 공포가 극단이면 4회. 이렇게만 해도 직장인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상승이 크게 나오면 일정 부분은 코어로 옮깁니다. 이걸 반복하면 처음엔 공격적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좌가 단단해집니다. 이게 직장인이 레버리지를 써도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직장인에게 정말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계좌를 너무 자주 보지 마십시오.
특히 레버리지는 더 그렇습니다. 자주 볼수록 흔들림이 크게 느껴집니다. 흔들림이 크게 느껴질수록 규칙을 깨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확인 시간을 정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1회 또는 월급날 전후로만 이 정도로 줄이셔야 합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을 하나 바꾸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는 시간을 규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내 비중이 과한가? 내 현금이 남아있는가? 내가 정한 분할 규칙이 유지되는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QLD TQQQ에서 흔들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대가 과해서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한방에 인생을 바꾸고 싶고, 그래서 레버리지의 의미를 과하게 실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좌의 흔들림이 내 자존감의 흔들림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투자는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삶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연습장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면 수익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규칙을 깨면 수익이 와도 못 지킵니다. 오늘 당장 해보실 행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합니다. 코어와 부스터를 나눕니다. 코어는 자동으로 갑니다. 부스터인 QLD TQQQ는 분할 규칙을 종이에 적습니다. 매도도 일부 정리 규칙을 적습니다. 그리고 확인 빈도를 줄입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직장인 투자는 갑자기 쉬워집니다. 시장을 마치려는 게임에서 시스템을 지키는 게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용기만으로 버티는 종목이 아닙니다. 원칙으로만 버티는 종목입니다. 원칙이 있으면 레버리지는 무기가 되고, 원칙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시험지가 됩니다. 오늘 밤 차트를 더 보지 마시고 규칙을 하나 더 만드십시오. 그게 내일 아침의 불안을 줄이고 다음 달의 월급을 자산으로 바꾸고 결국 몇 년 뒤의 나를 완전히 바꿉니다.